자, 이번 순서 신가족 기획입니다. 백승 리포터. 네, 외도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주장에 따르면 남편의 내연녀는 무려 4명으로 게다가 모두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친구 잃고 그동안에 주위 사람들을 너무 힘들어서 이제 술 한잔 먹고 하소연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집이 해체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 것 같아요. 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들을 좀 어떻게 바꿔보고 싶어서. 점점 변하는 아들 때문에 SOS를 요청한 박미순 씨.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직접 찾아가 만나봤습니다. 살아온 인생은 너무 힘들었고요. 결혼 생활에 33년째인데 내 가정이 편안하게 산 거는 우리 딸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내 박미순 씨는 가정에 풍파가 찾아온 게 17년 전 남편이 외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미용술을 받았는데 좋은 집에서 그거 받고 딱 본 게 내가 13년 동안 14년 동안 나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살았구나. 남편이 17년 전 처음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아내.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 거죠. 친구 마누라. 그 친구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 근데 돈을 안 갖다 주고 안 들어온다 이거야. 그럼 나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동네에서 저거 하니까. 여기 있으면. 차에서 얘기합시다.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아니야. 나 찾으러 내려온 거예요. 내가 4년 동안 그런 걸 모르고 이 딸이 먼저 핸드폰을 보고 그렇게 끙끙 가슴앓이를 하고 뒤로는 너무 변해가지고 집에 오면 언어폭력하고 폭행하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여자들의 그 직감이라는 거는 무시 못하거든요.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지. 사실이지. 지금은 당신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다고 해. 남편을 전혀 믿지 못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은 처음부터 또 나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 뭔가 다른 게 또 있나 보죠? 네. 나 총각 애국 갔다 와가지고, 응? 애국 갔다 와가지고 내가 그때 노총각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응? 이 노총각이니까 이제 결혼 못할까 봐서 어떻게 이제 둘이서 하루 만났었는데 그 약혼 날짜를 잡아버린 거야.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까지 그 17일 동안에 결혼을 하고, 응? 나는 어려서부터 어쩔 수 없이 했어? 그 목표가 저런 있고 말들이 또 더 상처가 되죠. 예. 내 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결혼하고 이제 거짓말하고 며칠 만에 나갔어요. 지금 내가 올해 62이에요. 그 말 같은 소리. 사람이 그러면 안 된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닌 걸 왜 그렇게 긴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말하냐고. 눈에서 나타나고 한쪽은 거짓말을 한다. 한쪽은 오해하고 있다는 부부. 에이구, 이 가정에 착실했다는 남편의 말과는 달리 아내는 얼마 전에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하. 했다는데요. 예. 내연녀는 동네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신 씨.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제가 장사를 하니까 어떤 다른 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처음에 혼자 오신 게 아니고. 함께 술을 마시며 낯뜨거운 이야기까지 나누게 된 신 씨와 남편.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저는 그거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너무 원하시고 본인이 해결을 지금서 못하신대요. 저는 그 충격으로 그걸 잃었어요, 솔직하게. 예? 남자가 부부관계 하는 걸 잃었어요.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귀엽길 나거든요. 귀엽길 나요. 그리고 씨 말고 여자 낮에 만나고 밤에 만나고 그랬지만은 그 여자 만나고부터 예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주 올 수가 없죠. 여자가 몇인데. 예? 한 달에 뭐 한두 번? 여자가 몇인데요. 뭐하러 만나서 저런 얘기를 하신대. 네. 38살짜리 딸하고 같이 비슷한 애를 가지고 놀았어요. 아직 인정을 안 하네요. 아, 제가 정말 저는 정말 정찰을 했어요. 정말
아내 말고도 상처받는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엄마 아빠가 같이 있지만 이번 아빠 일을 계기로 두 분이 더욱더 대화를 안 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동생 입장은 모르겠는데 저는 차라리 속이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이야기만 시작했다면 막 소리 지르고 그게 너무 집에 들어오기 싫은 이유였는데 아빠 일이 터지고 되게 아빠한테 배신감 많이 느꼈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고 그랬을 때는 되게 더 쇼크긴 했지만 집에 왔을 때 엄마 아빠가 안 싸우니까 차라리 이 상태가 좋아서 묵인하고 모르는 척 그냥 엄마 아빠 저렇게 사이 나쁘든지 말든지 내 속이 조금 편하니까 저는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안 얘기는 이제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저는 말했잖아요. 13살 때, 14살 때부터 그랬다고. 아, 내가 이 정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고 도대체 어떡하라고. 나 이렇게 힘든데 내 형한테 표현을 안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참으라고 나한테. 상처 보이세요? 이 부모의 잦은 다툼이 싫어 홧김에 가구를 부셔버렸다는 이때만 아들. 잠깐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것 같은데요. 회복은 가능한 것일까요? 풀이 있을 때 싸우다 보면은 이제 끝이 나잖아요. 계속 싸우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오면은 좀 끝해야 되는데 애들이 오면 또 그거를 또 이제 물고 늘어질 식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아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었나 봐요. 힘들었죠.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미안하다 마음 그거 갖고 표현을 하겠어요. 이 그간 마음고생할 그 자식의 자녀들을 마음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자기가 앞선다는 상처를 줬는데. 엄마 박미순 씨. 실제로 심리 검사 결과에서 아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게 나왔습니다. 우울도 검사 결과에서 수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우울도가 24점 이상은 위험 수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37점으로 가장 심하게 고위험군. 나타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력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럼 무기력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됐고 그 무기력증에서 그게 어디 해소가 되면서 탈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가 없다 보니까 성인이고 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알코올에 의존을 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미순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계속 아빠의 외도로 인해서 어머니는 계속 이제 힘든 피해의식을 이제 느끼면서 부정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걸 해소하는 방법들은 아빠에게 대적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져 있고 과연 이들 가족은 마음의 상처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방금 선생님께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거에 머릿속에 넣고 잘 아들 좀 다독여 줘야죠.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 될, 엄마로서 해야 될 일들을 너무 내 아프고 나만 생각하고 그래서 더 아이들한테 이제 힘들게 했으니까 선생님께 이제 오늘 좋은 말 많이 듣고 있으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천을 할 거예요. 지금 상담 같은 경우는 좋은 경험이고 과정이죠, 과정. 제가 어떻게든 나가야 된다는 그런 거를 한 번 더 알려주신 거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 건 아마도 상담에 함께 하지 못한 남편 때문은 아닐까요? 자, 그런데 며칠 후 어렵게 남편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것을 쉽게 그냥 말로 풀어보려고 한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각오랄까 정리랄까 좀 그 생각이 좀 바뀌기 전에는 우리 집사람 마음을 풀기가 힘들죠. 이제 풀렸으면 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네, 남편분께서도 상담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참 안타깝네요. 네, 상담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남편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예. 어찌됐건 상처를 받은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 모두 후회가 남지 않는 결정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부부간의 신뢰감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자녀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큰 게 아닐까 싶은데 아이들은 또 부모 탓으로 또 부모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계속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를 못할 겁니다. 아드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부부 관계가 빨리 신뢰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